안녕하세요. 평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어 뵙게 되는군요. 다들 안녕. 건강하신가요? 저는 요즘 포토샵을 한번 익혀 보자 하다가 계속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뭘 하자 하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역시 이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미루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역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플러스 20석을 위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와. 전 이걸 보고 진짜 자유한국당 다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이렇게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진 것은 선거의 룰을 다 깨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원래 그 300석에서 47석을 군소정당한테 준다는 거였는데 20석을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함으로써 먹어버리는 거니까요. 자한당과 민주당이 각각 플러스 7석을 갖고 나머지를 군소정당이 갖는 룰이 깨진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에서 지지자 고정 지지층 40%, 부터 자유한국당도 한 3, 40%가 고정으로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고정으로 지지층이 40%, 30% 정도가 있죠. 뭐 대충 40, 40 이렇게 보면요. 지지자들의 몰빵 투표를 미래한국당으로 받으면 총 20석을 얻게 됩니다. 2 플러스 20석을 얻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20석을 얻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황교안 대표를 저는 어리벙벙하게 보았는데, 저처럼 봤어요. 제가 되게 어리벙벙하거든요. 근데 이거 대단했습니다. 와, 이번에 정말 대단. 진짜 이거 진심, 이거 비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와, 진심 대단한 수입니다. 이번에 이 잔머리를 보고서, 이 잔머리라고 해서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진짜 혁명적인 잔머리입니다. 와, 저는 이게 새삼 다시 느끼는 게 사람마다 누구나 뛰어난 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람을 저도 모르게 저도 인간이라 뭔가 답답한 사람 보면은 이게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거든요. 근데 또 저를 누가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지간하면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몇 번 겪어보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좀 뛰어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 저도 이렇게 뭔가 예전에 이제 장사를 할 때 그 가게에서 되게 자질자질한 것에 대한 잔머리가 되게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는 뭔가 잔머리는 되게 없는데 저기 큰 틀을 보는 그런 능력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예민하고, 저는 좀 둔감한 편이거든요. 되게 예민한 편이 아니에요. 뭐 예민한 구석도 있긴 한데 아무튼요. 아무튼 그렇게 뛰어난 측면이 있어요. 저도 장사를 해보거나 중고 거래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진짜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얍삽하기도 하고 그래요. 얍삽하다는 게 진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꾀에 되게 능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뭔가 저희
부모님을 부모님이 뭔가 학력이 되게 낮으세요. 뭐 예? 어머니는 나랑 같구나. 어머니는 어머니는 고졸, 아버지는 중졸 이렇게 학력이 낮으신데 되게 두 분에서 어떤 이런 배울 점들이 능한 부분이 두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를 안 합니다. 아버지는 좀 뭐랄까 무시하는 건 아니고 좀 나중에 가면 얘기할 텐데 저랑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것뿐 무시는 안 합니다. 다 능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한당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비례로까지 가지고 가는 뛰어남을 보여주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이건 뭐 투표용지를 보면 뭐뭐 한국당 딱 하나 눈에 확 하나 하나만 이것은 몰빵이 되는 각이죠. 딱 하나만 보게 만들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한 생각할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인정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결정 못했다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절차적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성 정당을 민주당에서 안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플러스 20석을 포기하고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를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20인 채로 선거를 치른다. 이거 선거에서 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0 상대는 플러스 20을 갖고 선거를 치르고 민주당은 마이너스 20을 갖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 선거를 낙관할 근거가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 비례당들을 하나로 합쳐서 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합 위성 정당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 위성 정당으로 몰빵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겠죠. 이 연합 위성 정당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얻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연합하게 되면 다른 당들이 정의당 등등 이런 당들이 당연히 민주당에게 7석 외에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뭐 협의할 때 정의당이 저번에도 이 선거법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이제 정의당이 더 원하는 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연히 팽팽하게 맞서겠죠. 그럼 저런 7석이냐 뭐 아니면 민주당이 더 가져가야 되냐 민주당이 더 가져가야 되냐 더 양보해야 되냐 뭐 이런 걸로 뭐 아마 아예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좋게 좋게 여기서 민주당이 엄청 양보해서 7석만 가진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른 당들에게 주는 합의까지 이제 다 됐다고 치고요. 총선 후에 이 당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7석 민주당은 빼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출당해서 자신의 당으로 돌아가겠죠. 뭐 당연하겠죠. 아니 정의당 사람들은 정의당으로 가고 또 다른 당 사람들은 다른 당으로 가겠죠. 네. 뭐 당연하죠.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어서 혹시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됐다가 야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렇게 만약에 여당이 됐다가 이렇게 저렇게 쭉쭉 빠져나가서 이제 야당이 되면 국회의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국회의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한당 쪽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게 잘 몰라서요. 근데 저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한번 저런 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 자한당이 여당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연합 위성 정당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여당에 대해서 힘을 가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 머리가 나빠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서요. 이거 외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저 두 가지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합위성정당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까요? 정의당 등등에게서 욕을 안 먹는 거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명분이 서는 것, 어떤 처음에 선거법을 이렇게 만든 취지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명분이 서는 것, 체면이 서는 거죠. 면이 서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좁은 생각에는 민주당은 7석을 차지하고 다른 당들은 흩어져서 각자 당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민주당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이때는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머리가 안 아프네요. 세 번째,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고 여러 비례당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 후보를 내고 여러 비례당들이, 이게 민주당의 비례당들이죠.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뀐 선거법 때문에 이거 너무 건방진 표현인가요?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뀐 선거법이 거대 당은 비례를 많이 못 가져가고 작은 당들이, 군소정당, 이런 작은 당들이 비례를 많이 가져가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 47석, 이거를 이제 군소정당들이, 작은 당들이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근데 거대 당은 많은 표를 얻어봐야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플러스 7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총 비례 47석에서 자한당은 몰빵으로 한 20석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냥 그 당에서, 뭐 자한당에서 비례를 내고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면은 최대치가 7석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자한당은 비례를 내지 않고 자한당 자체에서 어떤 다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몰빵으로 플러스 20석을 획득한다. 왜냐면 이게 작은 당이니까. 미래한국당이,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미래한국당이 군소정당이니까요. 그래서 그 몰빵, 그 40% 정도 몰빵 최고로 받으면 20석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가 27석인데요. 아까 말했죠. 거대당은 40% 받아도 플러스 7 정도라는 거죠. 7석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한당은 거대당이니까 자기들이 안 내고 작은 당을 만들어서 20석, 그러니까 거대당이 받는 표를 다 받아봐야 40% 정도를 몰빵 받아봐야 7석밖에 못 얻는데, 이제 거대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작은 당에서 비례 후보를 다 내고 거대당이 받을 거를 그 작은 당이 다 받으면요 20석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나만이 되나요? 저 되게 산수밖에 못하는 고졸인데 아무튼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민주당 쪽 비례당이 여러 개를 만들어진다면, 자한당은 성공했죠. 하나로 몰빵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쪽이 비례당이 여러 개 만들어진다면 몰빵이 안 된다는 거죠. 표들이 갈라진다는 거죠. 몰빵 X.
이 표들이 어떻게 갈라질지 아시는 분, 저한테 정확한 숫자로 계산이 끝나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면요. 저희 좁게 봐서 저희 가족들을 보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집안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다 민주당을 찍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례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 군소정당을 찍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의당 찍는다고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 유튜버 누가 만든 당 찍는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서 저도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면 아마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거대당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면 아마도 에라 모르겠다고 민주당을 찍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복잡하죠. 우리 집이 다 달라요. 우리 집안에서도 통합이 안 됩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이거 어찌하겠습니다. 이런데, 저희 집안도 이런데 저는 밖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한당이 플러스 20을 확실히 챙겨가는 그런 선거 구도라는 거죠. 미리 선점을 했고, 자한당이라는 이름을,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리고 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를 만들어서 한국당 탁 연결시키게, 이렇게 표에 이제 미래한국당만 보이게, 표에선, 그러니까 선거 그 투표용지에서는 그렇게 딱 보이게 탁 만드는 거죠. 뭐 할아버지들이 가도 미래 한국당 딱 찍겠죠. 그렇다면 자한당 확실히 20% 플러스 20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플러스 20석을 얻어서 1등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니면은 명분을 지켜서 2등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게이초 5년 160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전쟁에서 세키가하라 전투인데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동군과 서군 두 세력의 다툼에서 서군 측은 명분을, 동군 측은 실리를 택해서 동군 측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주동아리가 근질거려서 있는 지식 없는 지식 진짜 박박 긁어 모아서 끄집어낸 겁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좁게 제 가족만 보면요, 이게 예를 든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깔려고 까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 외에는 하시는 말이 없는 달인입니다. 달인. 70년 외길 인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말 싫어. 싫어. 나 진짜 나쁘게 살고 싶었는데, 물론 저도 나쁜 측면이 있죠. 나쁘게 살고 싶다 진짜. 삐뚤어지고 싶었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정작 본인은 착하게 살지 않으면서, 근데 웃긴 거는, 근데 아버지 본인은 착하게 살지를 않으세요. 근데 저한테 착하게 살아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내 말을 들어라 이건데, 이제 명분이 착하게 살아죠. 이렇게 이제 명분만 내세우고 계세요. 근데 이 명분이 저한테 먹힐 리가 없죠. 먹힐 리가 없어요. 저 같으면 말이죠, 예를 들면 용돈을 이렇게 푹 듬뿍 안겨주면서 착하게 살아라든 뭐든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랑을 듬뿍 주면서, 아니면 뭔가 아무튼 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논증이나 논거 없이 뜬구름 잡듯이 이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착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바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듣고 타당하면 들을 텐데 이렇게 수백만 번 뭔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3단 콤보가 있어요. "이리 와 봐라." 또 시작. 저는 그러죠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그 막 엄청나게 말을 길게 하세요. 근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착하게 살아라." 내 속마음은 "내 말을 들어라." 그거죠. 그다음에 제가 인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 인제 하면요. 아버지가 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여기 썼는데 마지막에 약관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행하거라."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와 진짜, 진짜 아버지만 아니면 아우 야 진짜 구체적으로 말을 해 달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게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양이 눈망울처럼 예 진짜 순진한 표정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발 알려주시와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농담인데 진짜 저 상황에 들어가면 심각해져요 진짜. 저는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 끝이 안 나죠. 이제 저는 결국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죠. 아마 영원히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맨날 대화의 끝은 저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저는 애원하고 이게 무한 반복돼요. 무슨 진짜 녹음기 틀어 놔도 될 것 같아요. 녹음기 틀어 놓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매번 아버지가 말을 걸면 도망갑니다. 아 근데 또 도망가고 또 한참 근데 제가 따로 살거든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또 명절이나 이럴 때 또 오면 또 처음엔 좀 좋다가 저게 또 반복되면 또 도망가고 뭐 맨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룰이 깨지거나 없는 상황. 그죠? 아버지와 저는 인제 룰이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것이 아닌 도덕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 아버지랑 똑같이 아버지가 저러시니까 와 진짜 속마음에서는 '아버지도 착하게 사십시오.' 막 진짜 이러고 싶어. 근데 아버지라 일단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면서 또 그건 또 싸움 날 것 같아 갖고 진짜 저는 아버지와 포옹도 해 보고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진지한 얘기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 진지한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진지하지? 맨날 진지한 성인군자 같은 소리만 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으시고 진짜 아버지 제가 힘듭니다 진짜 고정하시옵소서. 이상한 유튜버 좀 그만 보세요. 제가 웁니다 진짜. 엉엉엉. 나 진짜 슬퍼질라 그러네. 아무튼요. 이렇게 자한당과 민주당이 플러스 7 석씩 가지고 나머지 47 석을 군소정당에게 준다는 선거의 룰이 깨졌습니다. 자한당이 미리 한국당을 만들어 플러스 20 석을 획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자꾸 없어 보이는 것에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요. 세키가와라 전투에서처럼 키가 되는 플러스 20 석을 자한당처럼 획득해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패배한 서군처럼 우리가 성인 군자인데처럼 잡놈들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이너스 20 석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저는 플러스 20 석을 민주당이 자한당과 똑같은 위치에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